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도현입니다. 영상 시청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보시고 투자의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큰 소식부터 갑니다. 한국 시간 기준 12월 22일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이 아부다비에서 일론 머스크를 공식 접견했습니다. 이 만남은요, 그냥 기업가 접대 수준이 아닙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머스크를 국가 차원에서 의미 있는 파트너로 본다. 이 신호로 읽을 수 있어요. 특히 이번 회담에는 아부다비 왕세자 셰이크 칼레드 빈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두바이 왕세자 셰이크 함단 빈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그리고 셰이크 타흐눈 빈 자이드 알 나흐얀까지 최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겉으로 기술 협력이라고 말하더라도 이건 사실상 정치와 산업이 결합된 외교 무대라는 겁니다. 자, 기억나시죠? 9월 말에 팔로알토 쪽에서 아랍에미리트 방문단이 머스크를 만나 옵티머스 로봇 관련 시설을 투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 만남이 이번 회담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때가 유력 인사 레벨이었다면 이번은 최고 권력층이 직접 나선 자리예요. 의미가 한 단계 더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개된 사진을 보면요, 머스크가 빨간 스카프를 격식 있게 두른 차림새가 눈에 띕니다. 이런 디테일이요, 상대 문화에 대한 존중을 의식한 선택일 가능성이 크고, 이런 디테일이 쌓여서 진짜 협력의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회담의 핵심 주제는 뭐였느냐? 첨단 기술과 인공지능의 최신 동향이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아랍에미리트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구체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또 국제적 파트너십 강화, 협력 확대, 지식과 기술 교환의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측은 머스크가 가진 기업들 테슬라, 스페이스X, xAI, 스타링크 같은 혁신 기술을 자국의 경제 다각화 전략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탐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그리고 국가 단위 배포 모델. 이 모델은요, 이미 사우디에서 실제로 진행 중이죠. xAI가 사우디아라비아 쪽 휴메인과의 프레임워크 합의를 발표했고, 그 과정에서 그록의 왕국 내 배포, 그리고 500메가와트 규모 데이터 센터 협력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이런 선례가 있으니 아랍에미리트도 유사한 방식의 협력을 검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 충분히 합리적인 추정입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 오후 머스크는 두바이로 이동해서 셰이크 함단 왕세자와 별도의 회담을 가진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장소는 나드 알 쉐바의 마즐리스였고요. 사진과 영상에는 함단 왕세자가 직접 운전하며 머스크를 태우는 장면까지 공유됐습니다. 이건 단순 친교가 아니라 우리가 당신을 우리 편으로 묶겠다, 이런 상징적 연출로 볼 수 있어요. 이 만남은 비교적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진행됐고, 우주 탐사,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 자율주행 기술,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시티 같은 인류 미래 주제로 폭넓은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모델 X를 함께 탑승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알려졌고요. 자, 이번 방문의 배경은 뭡니까? 아랍에미리트의 장기 전략입니다. 석유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지식 기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대규모 인공지능 투자와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왔고, 이미 다양한 빅테크들과 협력 기조를 강화해왔죠. 그런 맥락에서 머스크와의 회담은 인공지능과 우주기술 분야의 세계적 리더와 직접 연결 고리를 더 굵게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한 줄 제가 정말 공감한 장면이 있어요. 유럽연합이 X와 제재, 규제 이슈로 갈등이 커지는 동안 중동은 머스크를 극진히 모시며 자기들의 실리를 챙기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기술 패권 경쟁에서는요, 감정이 아니라 실행력이 승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쯤 머스크가 방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저 크리스 페릴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 수준의 실행력과 최첨단 기술의 결합이 장기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 문장이 이번 아랍에미리트 행보를 가장 직관적으로 설명한다고 봅니다. 자, 다음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킬러 이야기예요. 플로리다 주민 마이클 맥코믹, 현대 아이오닉 5 전기차 차주였습니다. 고속도로를 주행 중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뒷좌석에 놓인 물병이 앞으로 굴러 물이 쏟아졌고요. 이 사소한 사건이 예상치 못한 대형 문제로 번졌다고 합니다. 몇 분 뒤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왔고, 집에 도착할 때쯤 방향 지시등이 고장났고, 심지어 차 시동이 꺼지지 않는 현상까지 발생했다고 해요. 딜러 점검 결과는 물이 좌석 아래 그리고 바닥판 아래 배선 시스템을 손상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리 비용은 전체 바닥과 운전석 배선, 하네스 교체로 12,000달러 수준이 제시됐고요. 현대 측은 제조 결함이 아닌 외부 요인이라는 이유로 보증을 거부했다고 전해집니다. 보험사 역시 갑작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 쌓인 부식이라는 취지로 거부했다고 알려졌죠. 맥코믹은 지역방송 WFTV 인터뷰에서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분노를 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추가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WFTV 후속 보도에 따르면 취재 이후에는 수리비가 더 이상 차주 부담이 아니게 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즉 처음엔 보증도 보험도 안 된다는 그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용 부담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마무리된 셈입니다. 자, 그리고 기타 소식 하나 더. 포르쉐 차이나가 자사자체 구축 충전 네트워크를 2026년 3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중단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대상은 약 200개 충전 스테이션이고요. 포르쉐는 대신 제3자 충전 사업자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판매 부진이 이어지면서 딜러 네트워크도 150개에서 80개 수준으로 줄이는 방향이 거론됐습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테슬라 킬러들이 한 방을 보여주는 시장이 아니라 오히려 구조조정을 말하는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테슬라는요, 현실과 기대 사이의 갭이 엄청나게 큰 상태입니다. 현실부터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1위 자리 BYD에게 내줬고요. 2024년에는 이익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예요. FSD는 아직 법적으로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고 로보택시는 일부 도시에서만 테스트 중입니다. 옵티머스는요, 아직 거의 연구실 단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죠. 전 세계 전기차 1위, 에너지 공룡, 로보택시 플랫폼, 휴머노이드 로봇 제국, 이런 기대가 한 몸에 붙어 있습니다. 즉 현실은 빡빡한데 기대는 하늘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갭이 큰 기업일수록요, 작은 뉴스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FSD에서 사고 하나만 나도 실적 발표에서 마진이 1%, 2%만 빠져도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변동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단기 차트만 보는 분들은 테슬라는 도저히 못 들고 있겠다 이렇게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요, 정작 이런 공포 구간에서 싸게 파는 쪽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고 그 물량을 받는 쪽이 장기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투자 계획을 세울 때 이 차이를 알고 자금을 활용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뉴스를 보고 따라 들어가느냐, 결국 계좌는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서 한 명을 예로 들어볼게요. 억만장자 투자자로 유명한 론 베런은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테슬라에 4억 달러를 투자해서 큰 수익을 올린 사람입니다. 그도 단기적인 그림이 아니라 장기 시나리오를 보고 움직였던 거죠. 자, 여기서 제 이야기도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난 9년간 저 역시 이 시장을 직접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정부와 밀접하게 얽힌 기업들의 행보는 혼자서 모든 변화를 추적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변수가 너무 많고요. 그 요소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업로드뿐만 아니라 시황 브리핑, 손실 종목 상담, 기업 분석 자료 공유, 포트폴리오 변화까지 여러 가지를 계속 병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는요, 사적인 시간을 줄여가면서 집필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드디어 출판사에 등록이 됐습니다. 이 책에는 영상에서 차마 다 풀지 못한 더 깊은 내용을 담아놨어요. 과거 사업가에서 기업가로 그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테슬라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초기 투자자로 알려진 론 베런의 관점, 그리고 대형 자산 운용사들의 포트폴리오 행적까지 정리하면 그간의 데이터를 전부 레이어드한 저만의 데이터 결정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보이시는 것처럼 판매하려던 서적이에요. 근데 제 채널을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짧게 고민하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만 책을 100% 무료로 선물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투자 금액이 얼마냐를 떠나서 개인 투자자 자금을 현혹시키는 기관과 세력이 뿌려놓은 달콤한 꼬드김에 당하지 않고 이 거대한 금융시장 중심에서 다 같이 웃으면서 성공하는 거예요.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건 여러분 모두가 한 장면의 엑스트라가 아니라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책 신청 방법 알려드릴게요. 딱 10초만 쓰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 하단 더보기를 클릭해서 책을 신청할 수 있는 링크로 들어가 받아보실 정보를 입력하시고 하단 댓글란에 딱 한 글자 책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장 전망, 투자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응원의 한마디 혹은 지금 겪고 계신 투자 고민도 함께 적어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은 테슬라에 투자하고 계시거나 이제 막 관심이 생기신 분들이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우량 기업과 어깨를 견주는 테슬라이지만 변동성은 그 기업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진입도 어렵고 관점도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계획이 있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책이 여러분의 계획에 좋은 방안을 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여기서 그리고 이게 다 귀찮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에너지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보만 받고 유료로 돈을 받는 업자인지 꼼꼼하게 조회하고 도서와 관련된 정보까지 전부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 놓인 분들 그 깊이를 제가 다 헤아릴 순 없지만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1%라도 남아있다면 저를 따라 그 1%부터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항상 응원합니다.